당신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당신은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좌절감을 쌓아두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좌절감을 안긴 사람과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타입이신가요? 몇몇 사람은 자신을 평화주의자라 지칭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넘어가 주죠.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조금 더 참고 견디며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죠. 혹시 관계에서 상처와 좌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해 없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매우 오만한 생각이죠. 살다 보면 언제나 느끼듯 인간은 생각보다 어리석고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친하고 건강한 관계라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당신의 관계라도 영원히 상처를 주지 않고 영원히 서로를 좌절시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즉, 언제나 당신은 좌절을 겪을 것이고 언젠간 당신도 평화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말이죠. 평화주의자들도 모르는 평화주의자들의 행동 패턴을 기준으로 그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혹은 파트너가 평화주의자일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될 수 있으면 갈등은 피하자 사상이 위험한 이유 편입니다. 평화주의자들도 언젠가는 평화를 깨야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평화주의자들은 될 수 있으면 갈등을 피하고 살아왔기에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평화주의자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하는데요. 그 방법을 기준으로 평화주의자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주의자류, 고스터. 최근 들어 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고스터는 관계가 답답하고 불안정해서 더 이상 이 관계를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아무 설명 없이 관계에서 모습을 감춰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잠수라고 불리우는 행위와 같은데요. 바다 건너 멀고 먼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스팅은 모든 관계를 해산하는 방법 중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와 불안, 자기회의라는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미리 인지합니다. 그리곤 두려움에 휩싸여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감정에 맞서 어떻게 이를 해결할지 고민하지만 이들은 겁에 질린 아이처럼 그저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려운 감정에 맞서 본 적이 없거나 어려운 감정에 처음 맞섰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태초부터 악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겁이 많을 뿐이에요. 그들은 나약하고 비겁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핑계를 항상 마련해 둡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고스팅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1번, 정서적 미성숙을 조장한다. 좌절, 그리고 잘못된 의사소통, 오해, 상처 등 겪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견뎌내기 위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하고 배워야 하죠.
하지만 이런 일 앞에 항상 도망만 다닌다면 당신은 영원히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타인들과 건전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2번,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코스터는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까 말했듯 그들은 악인이 아닌 그저 겁이 많은 일반인들일 뿐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버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다시 당신을 찾아가겠죠. 두 번째, 평화주의자류, 책임 전가자. 두 번째, 평화주의자들은 책임 전가자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갈등 없이 이 관계를 끝내길 바랍니다. 그들은 진짜 원하는 것은 꽁꽁 숨겨둔 채 사회와 가족 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탓하며 관계의 종말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까지 탓해가며 관계의 종말을 유도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부드럽게 실망하고 떠나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집변기가 고장났다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충분히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텐데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해결하지 못할 핑계들을 제시하며 관계의 종말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는 고스팅과 마찬가지로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도망만 다닌다면 당신은 언제나 피해자인 채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주의자류, 원한을 모으는 사람.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친절한 사람같이 비춰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나 잘 웃어주고 다른 의견을 모두 기꺼이 수용해주죠. 그러나 이 꾸며진 웃음 뒤에는 언제나 장전된 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당신을 겨냥하고 있으니 방아쇠가 당겨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관계는 진실되지 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리 만무합니다. 평화주의자도 상대방도 이러한 관계를 원하고 있진 않겠죠. 사실 이 세 부류의 평화주의자들은 모두 평화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저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파트너는 갈등에 직면했을 때 사과, 동의, 수용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 세 가지로 고통받고 있진 않습니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질 때 진짜 감정을 숨기고 타협하여 긴장된 미소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겪은 후에 그 상황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일상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갈등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죠. 성격에 따라 그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아프고 또 힘들 것이에요. 하지만 도망만 다녀서는 죽을 때까지 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 간단한 해결 방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번, 일찍 말하기. 좌절감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관계의 종말은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만약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면 친밀감을 파괴하기보단 친밀감이 훨씬 강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번, 편지 쓰기. 평화주의자들 가운데는 일기를 쓰는 부류가 많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본능적으로 혼자서라도 풀고 싶은 것이죠. 일기는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해결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옮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기는 자신만이 볼 수 있죠. 물론 그래서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적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알려야만 합니다. 부당하고 힘들다고 말해야만 하죠.
하지만 말로 할 때보단 글로 적을 때 당신의 감정을 더 잘 정리할 수 있고 표현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여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당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의 어조가 너무 걱정된다면 주변의 친구에게 한번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중재자 찾기.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죠. 전문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중립의 위치에 있으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좋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4번 책임 수용. 당신이 실수를 했다면 더더욱 그 불안한 감정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물론 힘들겠지만 우린 그를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린 궁극적으로 친밀감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고 참아온 좌절과 상처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한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 원한은 점점 강해져 조그마한 압력에도 폭발해버릴 폭탄으로 변해가죠. 난 견딜 수 있다느니 뭐 참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폭탄이 터지는 곳은 당신의 속입니다. 상대에게도 데미지는 가겠지만 결국 당신이 제일 아플 것이에요. 그것은 상대가 아닌 당신을 공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고 고통받아온 결과가 그 잔해조차 남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면 우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파해온 것일까요? 사소한 갈등이 그 참담한 종말보다 두려웠을까요? 더 이상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며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상